태어나기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야. 이전과 이후, 내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에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한 생각도 안 하는, 일어나기 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하고 무관하게 언제 어디에나 있는 그것, 그놈, 그것을 이름하여 불성이고 불례면목이고 옷을 벗어버린 나야. 그것이 옷이 없다라는 거야. 옷을 벗어버려, 진짜 옷을 벗어버리네. 그래서 231페이지 보면, 내가 오늘 쓰는 곳에서 진실로 이루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며 신령스럽게 변화하며 가지고 논다. 가지고 논다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인연 따라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편을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계에 들어가도 가는 곳마다 일이 없어서 경계가 바꾸어 놓지 못한다. 말을.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경계에 들어가도 가는 곳마다 일이 없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 경계가 상인 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다 가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죠? 그게 내가 그 경계에 끄달릴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떤 경계에 가든지 간에 나는 내가 그 경계에 끄달릴 일이 없다 이 말이죠. 어디를 가든 나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수행자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세상이 경계가 시끄러운 걸로 수행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그 얘기예요. 그게 나를 바꾸어 놓을 수가 없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계에 들어가도 가는 곳마다 일이 없어서 내가 끄달릴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없다는 얘기라기보다는 내가 그 경계로 인해서 굳이 뭘 해야 될 일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구하는 자라도 있으면 나는 곧 나아가서 그를 알아차리는데 그는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자기를 내가 임재스님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나의 진면목, 참나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법맥을 쭉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큰 스님들을 찾아다녔지만 그 큰 스님들이 전하는 진짜 법을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찾아왔지만 자기는 찾아오는 사람들 수준을 많이 안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른다라는 거야.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 평가를 해. 내가 큰 스님을 칭견을 하고 왔다. 내가 임재 스님을 칭견을 했거든. 근데 어떻더라 하고 자기식으로 평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똑 그렇잖아. 여기 뭐 절도 몇 개 있고 여기 공부하는 데가 있지만 다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가 어떻더라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야, 나도 누구 만나봤는데, 누구 뭐 강의하는 거 들어봤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 그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곧 몇 가지 옷을 입어 보이면 하기는 아르마리를 내어서 한결같이 나의 말 속으로 말려들고 만다. 이거 뭐예요? 내가 그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몇 가지 옷이라는 얘기가 그때 다른 모습을 연출을 해서 연극 배우처럼 옷을 갈아입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지 아는 대로 한결같이 나의 말 속으로 말려든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배우가 연극 때마다 드라마에 출연할 때마다 배역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옷을 입고 나오잖아. 그럼 그거를 본 사람은 그거를 보고 그 대사를 하는 거를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에 말려든다라는 말이 딱 그 말이에요. 그죠? 딱 우리는 그런 꼴이야, 사실은. 우리는 각자의 사람을 보면서 우리 서로에게도 그래요,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딱 맞죠, 그죠? 연극의 배역을 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프다 눈먼 중들이요. 안목 없는 사람들은 내가 입은 옷을 붙잡고서 푸르다느니 누렇다느니 붉다느니 희다느니 한다. 내가 옷을 벗고서 깨끗한 경계 속으로 들어가면 학인들은 한 번 보고서는 곧 즐거워하고 원하다가
여기 또 나와요. 내가 다시 옷을 벗어버리면 하긴들은 얼이 빠져서 허둥지둥 미친 듯이 날뛰며 나에게는 옷이 없다고 말한다. 자, 이게 뭐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옷을 벗는다라는 말이 배역을 떠난 삶이에요. 그렇죠? 배역이 아닌 삶이란 말이에요. 깨끗한 경계는 그 배역을 다 떠난, 계급장을 다 뗀, 이름을 다 뗀.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스타인 줄 알았어. 근데 한번 만나봤단 말이야. 우리는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을 우리 스크린으로만 보잖아. 배역으로만 보잖아. 근데 어쩌다가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 야, 너무 소탈한 거야. 영화에서 봤을 때는,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그냥, 그래서 인간적이고, 우리하고 똑같이 너무 소탈하고 털털하고 막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깨끗한 경계 속에도 아무 배역이 아닌 이제 순수한 자연인으로 만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사람 괜찮다 좋아하는 거야. 까칠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다가 야, 내가 다시 옷을 벗어버리면 이게 뭐예요? 거기서 진짜 옷을 벗어버리면 그것도 가면이야. 그것도 옷이야. 내가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배역을 떠났어. 그래서 연기자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는데 그것도 옷이잖아. 그죠? 그거를 진짜 홀라당 벗어버리면 이제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이 빠져서 허둥지둥 미친 듯 날뛰며 나에게는 옷이 없다고 말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자, 연기자가 연기를 끝나고 이제 평범한 사람처럼 만났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자기 본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야, 이 사람 순수한 사람이고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다시 딱 나한테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옷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일까? 옷이 없다. 옷이 없다고 말한다. 나는 곧 그대들은 나의 옷 입는 사람을 아는가라고 말하는데 그대들은 문득 머리를 돌려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뒷부분을 봐요.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면 내가 옷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배우도 우리가 배역에 나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스크린에 비치는 거하고 직접 보니까 다른 사람이더라 했는데 그 가면까지도 벗어버리니까 저 사람 진짜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묻잖아요. 정말 당신들이 나의 옷 입는 사람, 내가 어떤 옷을 입든지 옷을 입는 그 놈이 누구인가를 아냐 이 말이에요. 옷을 입는 놈이 진짜 순수하게 배역이 아닌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옷을 입든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내가 배역에 따라서 그때 다른 옷을 갈아입는데 무슨 옷을 입든지 간에 나는 항상 그게 있잖아. 그 안에 옷을 입는 놈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옷을 갈아입는 그대들은 나의 옷 입는 사람 이거예요. 그걸 진짜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들은 문득 머리를 돌려 나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요때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았어. 옷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옷이 없는, 옷을 입지 않은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어떤 옷도 입지 않은 나. 옛날에 무슨 스님이 쓴 수필 중에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수필이 있었죠. 누가 썼는 것 중에.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옷이 뭘까라는 거예요. 옷을 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상을 벗어버리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옷을 벗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직이나 이름, 자기에게 붙여진 사회적인 이름을 떠나서 계급장을 못 벗어난다. 계급장을 못 뗀다 이 말이에요. 옷을 벗지 못한다는 얘기는. 늘 옷이라는 것은
그것이 원래 의미의 우리 뭐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보온을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요즘 옷이 뭐가 됐어요? 보온보다는 다 패션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옷을 고를 때도 벌써 그렇잖아. 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어울려 안 어울려? 이것이 전부 옷인데 사실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 그런 옷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내려놓으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놈이 누구냐라는 거야. 그렇게 갈아입는 놈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옷을 다르게 입는다는 얘기는 옷을 우리 몸이라고 그냥 봅시다. 표정하고 말이 옷이지, 그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게 다 연기야. 가짜라는 얘기지. 그렇죠? 페르소나라는 뜻이야, 페르소나. 가면이에요, 가면. 자기는 진심으로 진지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가면이야. 왜 가면인가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기 진심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뿐인 거라. 자기는 진심인데 세상에서 그거를 버려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왜? 그때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나를 알면서 하면은 그 나를 알면은 그것이 옷인 줄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옷을 갈아입는 여기 보세요. 옷을 나의 옷 입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옷이 아닌 줄 알고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못 깨닫는 거야. 옷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페르소나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 타타타라는 김국환이 불렀던 노래가 끝내주는 법문인 게 그래서 그래요. 그 양인자 씨가 김희갑 선생하고 인도 여행 갔다가 썼는 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김희갑 선생이 작곡을 해서 처음에 조용필한테 부르라고 줬는데 조용필이가 으하하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김국환 씨한테 갔는데 이게 그 무슨 드라마에 김수현 씨가 그 삽입곡으로 넣어서 그 드라마가 뜨면서 같이 유행을 했는 그런 곡인데 이게 너무 재밌어요. 내가 가사를 적어 왔는데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도 너를 알겠느냐. 이게 전부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이건 이미 달관한 상태의 그런 얘기예요. 이 타타타가 여여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번역하면 타타타 여여 늘 그러하게 있는 그대로 그런 뜻이에요. 타타타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네 헛짓는 인생살이 헛짓는 인생살이가 전부 다 옷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전부인 줄 나인 줄 아는 그게 헛짓는 인생살이에요.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이렇게 이 부분 참 멋있으잖아. 걱정조차 없이 살면 재미가 없다는 거야. 좀 사건 사고도 있고 이 바이러스도 좀 퍼지고 죽네 뭐 죽이네 살래 서로 욕을 하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런 걱정이 재미라는 거예요. 그게 덤이래. 그게 보너스래 인생에. 그런 일이 아무런 사건 사고가 안 생기면 사는 게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늘 물었던 게 그거죠.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다 했는데 이 자기가 건진 옷 한 벌이 뭘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옷 한 벌이 뭘까요? 다른 분은 답을 알아.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분. 네, 두 분. 예를 들어서 여기 가사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게 알몸이라는 건 다 알죠. 그죠? 근데 옷 한 벌은 건졌다라고 가사에서는 그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가 알몸으로 태어난 사람이 건진 옷 한 벌이 뭘까요?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뭘 건졌어요? 건진 한 벌이 뭐예요? 옷 한 벌이? 부사님. 인생? 인생이 옷 한 벌이다? 네?
다시 태어난 거, 그게 옷이다. 건진 옷 한 벌이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다시 태어났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 성장했는 과정에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된 지금의 내 모습? 그게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고? 네? 네. 다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기회가?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기회 이 자체가 옷 한 벌이라고? 우리 지금 그 자체가 내가 건진 옷 한 벌이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가사를 그대로 하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단소 했는데 내가 건진 옷 한 벌을 이제 그 전에 많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현재 내가 입고 있는 옷 이제 구체적인 지금 이 옷일 수도 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내가 성취한 것 모든 것 나의 지위 내가 이룬 업적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내 타이틀. 그런데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가장 근원적으로 돌아보면 알몸 자체가 건진 옷 한 벌이에요. 아까 나의 페르소나가 옷이라 그랬잖아. 알몸이 옷이에요. 알몸이. 내가 건진 게.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얘기한 거하고 그 비슷해져가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라는 얘기에서 옷 한 벌을 사회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따지면 자꾸 어긋나요.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건진 옷 한 벌이 아무것도 없이 알몸뚱이 태어나가지고 이만큼 살아가지고 내가 이만큼 지금 이뤄놓은 거 이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이제 오늘 했던 임재록을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그냥 옷인데 이 옷은 뭐예요? 전부 다 가짜잖아. 가상이잖아. 가공된 거잖아. 표준하고. 그런데 이것을 알몸이라고 다시 반조해서 볼 수 있으면 알몸으로 번져서 볼 수 있으면은 태어남 그 자체가 내 옷 한 벌이에요. 내가 건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알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 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헛짓는 인생살이 겉짓는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다라는 얘기는 이미 태어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덤이에요.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난 거고 그 알몸으로 건진 옷 한 벌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공부하는 건 생사가 없는 자리잖아. 알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알몸 자체가 이미 옷이야. 이미 던져진 어떻게 던져졌어? 이미 한 생각 일으킨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난 것. 알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게 한 생각 일으킨 거란 말이지. 한 생각 일으킨 거는 이미 뭐예요?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이라는 얘기는 껍데기란 뜻도 되잖아. 그 옷이지. 그러니까 이 허물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껍데기인 줄.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배역이 아닌 삶, 옷이 아닌 옷을 벗어버린 나. 그 나는 태어남하고도 생사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에요. 그거는. 부모님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을 돌려다오. 부모님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이냐. 이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스님들 중에 그런 본문을 하면 이게 진짜 왜 뭔 말이지? 이 참나는, 불성은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내가 죽은 후에도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있던 것이다. 항상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생사에 끄달림이 없고 생사에 걸림이 없고 그럼 생사에 걸림이 없으려면 이미 생하면은 뭐예요? 생한 것이 옷이에요. 벌써 이미 옷 한 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옷을 벗은 삶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태어나기 이전의 삶인 거예요. 태어나기 이전이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내가 생기기 전 이렇게 착각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생사 이전이라는 말은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야. 이전과 이후, 내가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에 이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말을 하다가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해.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한 생각도 안 하는 일어나기 전이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하고 무관하게 언제 어디에나 있는 그놈. 그것을 이름하여 불성이고 불례면목이고 옷을 벗어버린 나야. 그것이 옷이 없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어버리면 진짜 옷을 벗어버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허둥지둥 한단 말이죠. 진짜 옷이 없다고. 근데 진짜 옷을 벗어버린 그걸 알면 허둥지둥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허둥지둥 할 게 없어요. 그걸 알면은 어디에도 헷갈릴 게 없어요. 왜? 옷을 벗어버린 실체를 알면,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을 낮춥시다. 그 사람이 계급장에 갓대고 옷 다 벗어버린, 진짜 알몸을 그냥 다 봤어. 이미 다 알아. 예를 들어, 밖으로는 화려하게 옷을 입고 늘 나타나는 이제 유명한 스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맨날 옷 벗고 자는 남자는 걔의 실체를 다 알아. 그리고 걔가 무슨 옷을 입고 나오든 수준이 뻔한 걸 알잖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화면에 비치는 그 사람이 입고 나오는 옷만 보고 그 사람을 화려한 그거만 본단 말이죠.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사람의 실체를 벗어버린 몸을 본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화장을 떡칠을 하고 어떤 좋은 옷을 입어도 이미 알잖아. 걔가 어떤 수준인지를. 그거하고 똑같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에도 끄달리지 않는 나의 실체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그 나란 말이야. 참나라. 그걸 알면은 옷에 헷갈릴 이유가 화장발에 쏘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계급장에 이름에 사회적 지위에 그 얘기예요. 그 참나를 알면. 근데 그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전부 다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허둥지둥하고 미친 날뛰고 미친 듯이. 그래서 옷이 없다라고 얘기한다. 그 옷이 없는 그를 보고 왜 미쳐 날뛰듯이 헷갈리느냐. 그걸 모르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날뛰는 거지.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옷을 입고 오든 그 사람한테 안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옷을 입지 않은 실체를 알아야 된다. 자기 스스로가. 본인과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면 세상에 헷갈릴 일이 없고 나머지 뭐예요? 그냥 옷 갈아입는 게 뭐가 돼요? 그냥 연극하듯이 장난치고 재미란 말이에요. 그게 덤이에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때 오늘은 심심한데 무슨 놀이 할까? 오늘은 구슬치기 하고 놀까? 오늘은 공주놀이 할까? 오늘은 말타기 하고 놀까? 그렇게 노는 거야 그냥. 오늘은 돈 따먹기 놀이를 할까? 주식하러 가볼까? 주식을 하던 뭘 하는 거고. 오늘은 수주에 가서 문학예술을 좀 논해볼까? 돈 버는 일을 좀 해볼까? 이게 전부가 놀이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 되고. 그게 재미고 덤이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죠. 오늘은 의사놀이 할까? 네 의사 할래? 내가 환자 할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수행자의 삶은 어떠한 전염병이 확산되는 그런 사태에 처해 있더라도 경호 스님이 그 돌림병, 역병 도는데 마을에 들어갔다가 헷갈려가지고 그냥 동학사 다 문 닫아버리고 와가지고 송곳 밑에 놓고 참선해가지고 깨달았다고 하잖아. 그럼 이런 사태에 처했을 때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이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포를 조장하는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수행자는 거기에서 진면목에 삶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수준에서 사람들의 평소에 옷 입은 모습에 이 허비가 다 드러나는 거야. 평상시에 잘 나갈 때는 다 좋아. 그런데 딱 위기 상황에 닥치면은 서로 대화할 때 있고 인간성이 다 드러나잖아. 딱 드러나요. 내가 봐도 솔직히 나 개인적으로 딱 보니까 그래. 내가 대구 갔다 왔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 만났는데 기겁을 하고 저만큼 떨어져가지고 내가 간다니까 미리 마스크 쓰고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었어. 그러니까 그게 무지에서 나오고 또 한편은
자기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란 말이지. 이해 득실을 따지는 거, 그런 거잖아요. 예? 중요하죠. 그런데, 아니, 그걸 내가 조심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무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반응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라, 이 얘기예요. 그때 상황에서.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몇 주 만에 한국을 갔다 왔고, 아버님 장례식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인사를 먼저 해야 돼, 사람이. 그건 맞잖아. 아이고, 어떡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조심스럽더라도 그래야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속이 들여다 보인다라는 게 그거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어, 나한테. 아이고, 힘드신데, 대구까지 갔다 와서 더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나오지도 못하고, 어때요? 그러면서 농담으로는, 아이고, 나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이해가 돼. 근데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이 뭘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딱 나온다, 이 말이지, 내 얘기는. 그러면 각자 자기 옷을 입고 있던 이 가식이 한 커플 다 벗겨지는 거를 내 주변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한테 내가 다 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상황일 때 그 사람이 생각 돌아가고 행동하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거든, 그거는. 순간적으로. 그때 그 사람의 평소에 의식 수준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내 얘기는. 그 사람들을 비난할 생각이 없어. 다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그 사람의 옷이구나라는 거를 나는 그냥 판단할 뿐이에요. 그런 정도가. 그 조심을 해야 되지. 조심하는 거는 내가 당연히 맞는다. 그걸 비방하려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려는 걸 비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의 태도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각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은 진짜 저 사람이 대구에 갔다 와가지고 혹시 감염자면 정말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근데 먼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나 저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냥 만나기는 싫더라도 그 사람 참 안 됐다라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혹시 나 만나자면 어쩌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평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뭔지 그게 드러난다, 이 말이야.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보라는 얘기야,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옷에 쏙지 말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옷에 쏙지 말라는 얘기. 조심해야 돼.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마치겠습니다.